자, HLB 그룹2를 봅니다. HLB 역시는 떨어지니까 좀 악플이 좀 달리고 있긴 한데 뭐 상관없어요. 반드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 그래도 제가 HLB 쪽에서는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HLB가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 보장 못해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미래에서 오지 않았는데 이 주식은 무조건 뜁니다.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앞으로 10배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세요. 뭐 이렇게 뭐 요술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죠. 막 이거 이대로만 하면 막 수익 납니다.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이 주식이 뛴다 올라간다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디로 뛸지를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추는 사람이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고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고 투자가 불안하면 저축을 하는 거죠. HLB 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또 갑자기 막 다 막 사기꾼이라 하고 다 거짓말이라 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HLB 사라고 강요 안 해요. 본인이 제약주에 자신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 수익을 잘 내는 애들은 아예 제약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맞고 또 어떤 사람은 제약주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거든요. 본인이 못 믿거나 리버사를 못 믿거나 HLB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저점이 왔을 때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친구가 순간 또 급등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본전이 오자마자 얼른 팔고 못 믿는 회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믿음이 있었을 때 특히 제약주는 어제 설명드렸지만 자기가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항상 포트는 분산해 놔야죠. 너무 HLB에 몰빵하기보다는 저 같은 전기차도 있고 2차전도 있고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금방 전 영상에 알려드린 반도체 주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가 있는 주식들도 포트에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제약주를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포트에 또 제약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주 중에 HLB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리버사람이 성공하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가남 삼성 성공시키는 게 얘밖에 없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죠. 단지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코로나 때 이렇게 이 코스닥 지수가 얼마를 찍었냐면 이때가 410회를 찍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막 주식시장 없어질 것처럼. 막 주식시장 망할 것처럼. 자본시장의 꽃은 주식시장이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또 하나가 여기가 오니까 22년도 10월 달에 660회가 오니까 이게 밥자리만 가도 식사자리만 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주식하면 안 된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식하면. 막 뭐 앞으로 돈 절대 못 벌고 망한다는 거야. 주식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하지 말라고 하고 어느 자리만 가도 지금 주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라는 여기서 주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천피간 팔아야지. 그죠? 공포의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선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안 없어진다는 전제 조건.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안 없어지겠죠. 평생 안 없을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쟁 나면 없어지겠죠. 이런 얘기 하는데, 전쟁 나도 시장 안 없어져요. 제 생각에는. 단지 정지시켜 놓겠죠. 그죠? 거래 정지만 시켜 놓겠지. 뭐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맥심,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이 왔을 때부터 주식을 사야죠. 한 번에 사기 싫으면 분할매수 사면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제가 TQQQ에서도 똑같이 해드렸죠. 똑같이 해드렸어요. TQQQ가 지금 바닥을 찍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40달러 찍고 있어요. 여기 16달러를 찍으니까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TQQQ 너무 위험한데? 이거 세배 레버리지라 사면 안 된대. 야, 큰일 났어. 미국이 이제 기술주가 다 망해간대. 바닥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야죠. 그러니까 제가 TQQ 멤버방에서 16달러에서 20달러 그냥 꾸준히 사시라고 그랬죠. 어디 갔어요? 지금 더블 갔어요. 더블. 40달러가 있어요. 이제 와서 TQQQ? 16달러, 20달러 때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안 사요. 위험해서. 꼭 주식이 뛰고 올라가고 높으면 산다는 거죠. 자, 물론 이거하고 HLB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또 약간 무리가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지 말고, 그죠? 되도록이면 악플도 다지 마시고 본인이 안 살 건데 악플을 왜 달아? 막 다른 분들 막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얘기죠.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본인만 안 사면 되지. 굳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 또 저 찾아오는 거 아니야? 자, 본인이 못 믿을 것 같으면 HLB는 처음부터 사지 말고 HLB뿐만이 아니라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벌벌벌 떨 정도의 종목이면 처음부터 잘못 사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잘못 산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하셨죠?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떨어졌어. 마이너스 10% 됐어. 더 사야 돼. 근데 무서워서 못 사겠어. 도저히. 이 회사가. 그럼 처음부터 A라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안 했겠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재무구조도 모르고 그죠? 물론 중간에 주식은 살아있는 그 생물 같은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를 감당하고 하는 게 우리가 투자죠.
이게 싫으면 저축을 해야지. 그래서 저축을 해야죠. 연금리 좋은 거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리스크의 존재는 항상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HB가 변함이 없다면 그냥 뭐 대바닥이 오면 25,000원 더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다 가요. 이거 못 돌려놓게 되면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예전 저점인 2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27,000원 더 사면 되죠. 추가로 분할매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도 추세를 깼죠. 금방 제 반도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20개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깨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깨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2년도 11월 달에 20개선을 깨면서 하나, 둘, 셋, 3개월을 고생시켰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HLB가 20개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리보세라립이 좋은 거랑 아무 상관없이 회사가 열심히 하는 거랑 경영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냥 깨져요. 어디까지 오냐면 다시 27,000원이 와요. 그래 놓고 하중바닥을 그리게 되죠. 그죠? 이렇게 길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그리게 돼요. 요번에도 27,000원 찍고 돌아 나갔다. 그러면 27,000원이 바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증이 되게 돼요. 그럼 27,000원에 더 사야죠. 그래서 믿고, 애초에 못 믿을 거면 사지 말고, 못 믿을 거면 샀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욕하지 말고, 믿는 분만, 리보세라를 믿는 분만 사는 거죠. 그래 놓고 FDA가 어차피 내년에는 나오니까 내년에 나올 때까지 세력들이 빼려면 얼마든지 빼요. 다 도망가게. 엄청난 공포감이 있죠. 지수 차트가 400필을 찍었을 때 신용 쓰신 분들 다 날라갔어요. 그죠? 신용 쓰신 분들 다 날라갔고 대출받아 주식하시면 다 날라갔어요. 가장 위험한 시장에 가장 리스크 있게 대응하는 건 우리죠.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현금 들고 튼튼하게 하신 분들은 400피가 오든 300피든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든 살아나니까 증시가 안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HLB가 상장 폐위 당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리보세라립의 행보가 변함이 없는 한 그냥 바닥에 사시면 돼요. 나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수가 날아가가지고 막 3,000피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사는 거랑 HLB가 나중에 날아가가지고 리버세라립 효과가 나오고 막 FDA가 어떻게 됐을 때 8, 9만 원에 사는 거랑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공포감에 사는 거예요, 사실. 공포에 못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저점 찍자마자 날아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아까 딱히 생각나는 게 덕산화 메탈밖에 없네요.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봅니다. 덕산화 메탈을 보게 되면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줬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엄청 잘 나가던 친구의 친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제가 덕산화 메탈 이제 대전 친구들한테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친구가. 덕산화 메탈 제가 이제 잘 보고 있으라 했거든요. 촥 올라와서. 근데 여기서 샀으면 좋았겠는데 많은 개인분들이 또 이렇게 높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점을 찍자마자.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는데 얼마를 찍었냐면 10,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4,500원을 찍었어요. 4,500원 찍자마자 대량거래가 빵 터졌어요. 이게 세력이에요. 누군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터졌어, 두 방. 그럼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냐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겠어요. 그죠? 물타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거고. 그럼 이때부터 쭉 날아가가지고 어딜 갔냐? 다시 여길 갔습니다. 8,000원. 대단하죠. 우리는 주식을 우아향할 때 건들지 않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할 때가 여기였거든요. 그죠, 멤버님들? 그러니까 여길 갔죠. 그러니까 주식은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 건들지 말고 20개선을 깨게 되면 일단은 관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히 22년도 8월 달이에요. HLB는 역시나 지금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죠. 잘못하면 최저점인 27,000원을 또 와요. 그런데 이 친구도 저점 찍자마자 공매도의 쇼커버닝이 됐든 뭐가 됐든 대량거래가 빵 터졌죠. 이번에 만약에 저점을 찍고 대량거래가 또 들어온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주식은 어차피 상상의 날개예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HLB가 리보선에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 좀 싸게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괴롭히겠죠.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많이 막 공매도도 많이 할 테고. 그럼 많은 개인분들이 겁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 27,800원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못 믿을 것 같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무서우면. 너 무서운 주식 어떻게 사? 그런데 그냥 분할 매수하거나 그래도 난 리버선을 믿으니까 FDA 승인 나오면 대박이니까 나는 그걸 믿고 투자하겠어. 대신에 내가 빚 갖고 투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여유 자산이 있고 전기차나 2차전지 여기도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그래도 제약주 하나는 있어야겠으니 난 리보세라님을 믿고 그냥 투자해야지. 분할로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서 사고 3만 원 밑에서 사고 그렇게 사지 뭐. 그런데 정말로 내 생각이 맞아서
리버사이 성공하면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런 데 가겠죠. 그럼 저는 한번 성공한 거죠. 이 회사에 투자해놓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2차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많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분산해놓고 분산 투자해놓고 현금으로만 탄탄히 운영을 한다면 별로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욕심에 몰빵을 하거나 딴 데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시장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결론은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여기죠. 여기 예전에 여기 이제 뚫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매물대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앞전에 바닥을 찍고 대량거래 터진 이 자리가 앞전에 있는 변곡점을 뚫어준 자리고 여기가 3만원 초반이에요. 즉 3만 1,000원대가 되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한 자리 즉 3만 1,000원부터 4만원을 갔을 때 2차 계단으로 저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3만 1,000원을 깨지 않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깨면 27,000원까지 와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TQQQ인데 자, 이때도 이 친구가 세 번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TQQQ도 16달러, 20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업그레이드 해놓고 왔다 다시 돌아가죠. 계단식이죠. 세 계단. 그러니까 HLB가 살아나려면 이 계단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요걸 깨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L생이나 L제나 L태도 좋아져야 되는데 HLB가 무너지게 되면 다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L생도 깼고 L생 박스권 깼어요. 얘 오늘 못 돌려놓으면 더 밀려요. BW 발행 가격이 11,000원이죠. 이건 L제도 마찬가지고 L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HLB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HLB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HLB 위주로다가 잘 판단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 회사가 살아나면 같이 뛰어요. HLB 그룹주들은 다른 그룹주들보다 동조화가 더 세기 때문에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떨어져요. 하나만 딱 뛰지 않아요. 예전에 작년 추석인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인가 그랬는데 HLB가 뛰니까 다 뛰어요. 다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보는 게 좋고 셀트는 그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긴 해도 제약 섹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섹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섹터에서 가장 못 나뉘는 제약이에요. 얼마 전에는 건설이 못 나뉘었고 얼마 전에는 반도체가 못 나뉘었고 얼마 전에는 OLED가 못 나뉘었었어요. 예전에 화장품주가 못 나뉘었었고 그런데 그렇게 못 나뉘었던 전기차가 날아갔고 그렇게 못 나뉘었던 반도체가 날아갔고 2차 전지 뭐 주구장창 잘 날아가고 그죠? 그러면 제약주는 지금 섹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살아요. 아직은. 셀트리온하고 HLB가 코스닥에서 시총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나야 비로소 제약주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못 살아나고 있는 것 뿐인데 건설이 살아나죠. 지금 건설하고 철강이 살아나요. 건설의 PBR을 보면 대체적으로 0.3 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안 넘는 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사야죠. 건설주를.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섹터가 돌아가게 되면 이 섹터에 있는 종목은 돌아가면서 다 뛰어요. 반도체가 뛰면 SFA 반도체가 뛰고 주성엔지니어링이 뛰고 PSK홀딩스가 뛰고 한미반도체가 뛰어요. 그죠? OLED가 뛰면 선익스템이 뛰고 LG디스플레이가 뛰고 야스가 뛰고 힘스가 뛰어요. 제약주가 뛰게 되면 HLB가 뛰게 되면 제약주 다른 것도 뛰지만 HLB 생명과학, HLB 태엽 다 같이 뛴다는 거예요. 즉 섹터가 먼저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제약 섹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 진단키트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거의 뭐 아주 아웃됐죠. 그죠? 그만큼 제약주 섹터가 힘든 것도 하나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믿으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는 보지 않아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HLB는 하여튼 좀만 떨어지면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 굳이 본인이 너무 신경 쓰이고 못할 것 같으면 제약주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본인이 믿는다면 누군가는 심하게 흔들 수도 있는 거니까 심하게 흔들 때마다 같이 사주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는 1, 2년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식은 시간을 같이 투자하는 거고 때를 사는 거예요. 나중에 높을 때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떨어질 줄 알았지 몰라요.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걸 맞춘다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신기하다고 그랬죠. 그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투자라는 건 그런 가능성을 믿고 미리 사놓는 거죠. 사놓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회사가 흘러갔을 때 내 계좌가 같이 커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비가 좀 끝인 것 같아요. 하루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주말부터 비 온다니까 혹시 가정에 그 비 대비해서 좀 튼튼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멤버님들은 이따 8시 30분에 멤버방에서 볼게요. 뵙고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하루하루 그래도 한두 개는 상한가를 가니까 나름 요새 좀 재미는 있어요. 그죠? 뭐 파커스가 가든 뭐 저기 뭐야 뭐 DTLC가 가든 하루에 한두 개씩 잘 날아가요.
이따 8시 30분에 뵐 수 있는 걸로 하고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